남편과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번지던 그 순간, 친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 속옷 안 입고 왔어. 후후. 은희는 술에 취한 친구의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남편과 친구의 눈빛이 짧게 마주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만 모른 채 알 수 없는 감정이 둘 사이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친구는 도발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그날 밤 은희가 깊이 잠든 사이 배신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은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뜬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해운대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은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1967년에 태어나 올해 58이 된 은희는 지난 30년을 오직 가정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1995년에 첫 아이 지연이를 낳았을 때가 28이었죠. 그때부터 은희의 삶은 오롯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은희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눈을 뜨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 여보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맛있는 밥 먹고 출근하네. 고마워. 철수가 일어나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이런 다정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철수가 은희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 요리 솜씨는 최고야. 이 집 반찬이 제일 맛있어. 별 말씀을요. 매일 먹는 것들인데 매일 먹어도 안 질려. 여보가 정성껏 만들어주니까.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하나씩 집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희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회사 일은 요즘 어때요? 응, 잘 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될 것 같아. 걱정 마. 다행이에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았어. 우리 여보가 걱정해주니까 힘이 나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습니다. 철수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여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럼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역시 우리 여보 최고야. 철수가 은희의 어깨를 살짝 안으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철수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보. 응,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홀로 남은 식탁을 치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은희는 거실로 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큰딸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회사 회식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와요. 사랑해요. 은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회식 잘하고 들어가. 엄마도 사랑해. 지연이는 올해 28입니다. 202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부산 시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26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은희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수요일마다 다니는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네. 문화센터 수업 가는 길이에요. 부러워요, 정말. 남편도 든든하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은희 씨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별 말씀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아유, 겸손은. 철수 씨 얼마나 부인한테 잘하세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꼭 뽀뽀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도 마음은 똑같으실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은희 씨가 복 받은 거예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시고 바람 한 번 안 피우시고. 요즘 그런 남편 어디 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함께 듣는 이웃 아줌마들이 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팔자가 좋아요. 남편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애처가고. 맞아요. 자식들도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부럽다 진짜. 은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꽃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남편, 착한 자식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 만들 갈비찜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정육 코너에서 좋은 갈비를 고르고 있는데 옆동에 사는 박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갈비 사세요? 오늘 저녁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갈비찜 좋아해서요.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분 퇴근하면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우리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와서 혼자 먹는데. 이모님 남편분도 바쁘신가 봐요. 바쁜 게 아니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죠, 뭐. 은희 씨 남편은 술도 안 드시잖아요. 부러워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날 부러워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집에 도착한 은희는 장을 정리하고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면 언제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여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우와, 갈비찜 냄새 진짜 좋다.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은희를 뒤에서 살짝 안았습니다. 우리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평화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 왔어. 요즘 회사 일이 재밌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준이는 요즘 어때요? 민준이도 잘 지낸대. 다음 달에 내려온다고 했어. 좋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겠네요.
응, 그때 우리 외식하자. 지연이랑 민준이 좋아하는 횟집 가서. 좋아요.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희야. 나야, 정숙이.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윤정숙이었습니다. 은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세상에 얼마만이야. 그러게. 한 20년 됐나? 내 번호 겨우 알아냈어. 나 요즘 부산으로 이사 왔거든. 해운대 쪽이야. 혹시 너도 부산에 살고 있니? 맞아. 나도 해운대에 살아. 세상에. 그럼 우리 완전 가까이 사는 거네. 은희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동안 할 얘기도 많고. 정숙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은희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볼까? 내일 어째? 내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그럼 내일 연락할게. 전화를 끄는 은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숙이는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은희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좋겠지. 옛날 얘기도 하고. 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재회라니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숙이라고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부산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 반갑겠네. 내일 만나. 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좋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도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은희는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철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1995년에 결혼했으니 올해로 30년째였죠.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센터에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은희였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정숙이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늘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은희가 다가가자 정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희야. 정수가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작년에 이혼했어. 남편이 술만 먹고 사업도 망해서 더는 못 살겠더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흥. 아이 둘 키우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중학생인데 학원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힘들게 살아온 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흥. 근데 너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부럽다,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 둘 다 평범했는데 너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났네. 정숙이 은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평범하긴. 해운대 고층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월세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사는데 정숙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자. 집도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그래, 좋지. 나 너희 집에도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은희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우리 남편도 손님 오는 거 좋아해. 정말 고마워, 은희야. 그날 이후 정숙이는 자주 은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정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좋다. 바다도 보이고 거실도 넓고. 부럽다, 은희야. 그래, 들어와. 편하게 있어. 은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가구도 고급스럽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너 진짜 복 받았다.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집이야.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보다 못났던 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은희가 소개했습니다. 여보, 내 고등학교 동창 정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 은희 친구시라고 들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은희 덕분에 좋은 집에 초대받았네요. 아니에요. 자주 오세요. 은희도 친구 있으면 좋아할 겁니다. 철수의 다정한 말투에 정숙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부인한테 정말 잘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 은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 요리 정말 잘한다. 나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별거 아니야.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 철수가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보는 요리 천재야. 덕분에 나는 매일 맛있는 밥 먹고 살아. 부럽네요. 저는 애들한테 제대로 된 밥도 못 해주고.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방문이 사나흘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은희야, 나 심심해서 왔어. 아, 나 지금 문화센터 가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릴게. 금방 오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괜찮아.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릴게. 은희는 난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정숙이 걱정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숙이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죠. 다녀왔어? 오늘 수업 어땠어? 응, 괜찮았어.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응, 냉장고에 있는 거 좀 꺼내 먹었어. 괜찮지? 그래. 은희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뒤진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편하게 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은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은희야, 나 오늘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어.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안 나잖아 하며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래, 마침 남편도 일찍 들어왔어.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던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또 방해하네요. 아니에요, 정숙 씨.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철수도 정숙에게 편하게 대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숙이 자주 오다 보니 셋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농담도 주고받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삼겹살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식탁에 고기와 반찬들이 차려지고 철수가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정숙 씨도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오늘 마음껏 마시고 싶네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은희를 챙겼습니다. 여보, 고기 다 구웠어. 많이 먹어. 고마워요, 여보. 은희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숙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부럽다, 진짜. 철수 씨는 은희한테 정말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여보가 고생이 많으니까요. 철수가 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습니다. 정숙아, 천천히 마셔. 많이 마시면 안 좋아. 괜찮아.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오늘 좀 특이하게 입고 왔어. 뭐가? 은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술잔을 들고 농담처럼 내뱉었습니다. 나 오늘 속옷 안 입었어. 후후.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무슨 소리야? 술 많이 마셨구나. 은희가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무슨 소리야? 술 많이 마셨구나. 은희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술 취한 친구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과 철수의 눈빛이 아주 짧게 마주친 것을요.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발일까요? 아니면 호기심일까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둘 사이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만 모른 채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셋은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은희도 기분이 좋아 소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철수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고 정숙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한참을 수다 떨고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억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은희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대회에서 2등 했잖아. 그러게, 맞아.
그때 정말 재밌었지. 철수 씨, 우리 은희 학창 시절엔 진짜 착했어요. 늘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여보는 언제나 착해요. 철수가 은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은희는 수줍게 웃으며 철수에게 고기를 한 점 더 올려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우, 내가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미안해, 은희야. 괜찮아. 정수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작은 방 있으니까. 정말 미안해. 집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 괜찮아요, 정숙 씨. 편하게 쉬세요. 철수도 흔쾌히 말했습니다. 은희는 정숙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이불을 깔아주고 베개도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자. 내일 아침 해장국 끓여줄게. 고마워, 은희야. 너 진짜 좋은 친구야. 정숙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철수와 함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자요. 응, 그래.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희는 술 기운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은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작은 방에서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은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해장국을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숙이 나왔습니다. 잘 잤어? 머리 안 아파? 응, 괜찮아. 고마워, 은희야. 폐 많이 끼쳤네. 괜찮아. 아침 먹고 가. 해장국을 끓여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과 철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둘 사이에는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셋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고 가끔은 낚시도 갔습니다. 은희는 친구가 생겨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정숙이 자주 오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이번 주말에 금정산 갈래? 날씨도 좋던데. 좋지. 여보도 같이 갈까요? 좋아. 나도 오랜만에 산 좀 타고 싶었어. 셋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은희와 철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은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내가 저녁 해줄게. 너 늘 해주기만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하러. 아니야. 나도 요리 배워야지. 너한테 배우고 싶어.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은희는 옆에서 도와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정숙 씨가 요리했어요? 네, 철수 씨. 제가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철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정숙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맛있네요, 정숙 씨. 요리 잘하시는데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철수 씨가 고단하실 것 같아서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더 잘해줘야지. 회사 일도 힘들 텐데. 응, 그러고 있어. 남편한테 자주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여자한테 빼앗긴다. 정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숙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친구잖아. 혼자 사는 여자인데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가 좀 챙겨주는 게 어때? 그렇긴 한데. 여보도 친구 생겨서 좋잖아. 외롭지 않고. 철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정숙이 철수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은희에게도 보이며 오늘 뭐해? 같은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은희 몰래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문화센터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철수와 정숙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어요? 정수가 언제 왔어? 아, 여보. 출장 갔다가 일찍 끝나서 조금 전에 들어왔어. 마침 정숙 씨도 왔더라고. 아, 조금 전에 왔어. 마침 철수 씨도 집에 계셔서 같이 커피 마시고 있었어. 그랬구나.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입니다. 은희야, 너 문화센터 갔다 왔어? 오늘은 뭐 배웠어? 꽃꽂이했어. 그래, 나도 배우고 싶다. 다음에 같이 가도 돼?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은희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숙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 친구인데. 혼자 사니까 외로운 거야. 철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회피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가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1시간 후 다시 전화하니 그제야 받았습니다. 여보, 아까 전화 왜 안 받았어요? 아, 회의 중이었어. 미안. 하지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이 집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은희만 모른 채 배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퇴근해서 은희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요즘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얼른 확인하고 은희가 다가가면 화면을 숨겼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요?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희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예요. 미안해. 요즘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그래. 철수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도 났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철수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철수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오늘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또 집에 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래? 내가 삼겹살 사왔어. 응, 좋아.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집은 은희네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투룸 월세방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정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사업은 어때요? 잘 되시죠? 네, 그럭저럭요. 부럽네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겨우 생활비 버는데.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 정숙이 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은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수도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숙이한테 돈 빌려주지는 않았죠? 아니, 왜? 철수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은희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업 자금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은희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사업 자금 계좌에서 500만 원이 나갔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 사업 자금 좀 써야 해서 그래. 걱정 마.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왜 말도 없이. 여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희는 불안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언제나 중요한 일은 은희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 할 말이 있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요전에 철수 씨를 봤거든요.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은희 씨 친구 같더라고요. 둘이 친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친구니까 커피 마신 거겠죠. 은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아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누나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괜찮아. 주말에 보자. 주말이 되어 지연이와 민준이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희한테 숨기지 마세요. 아빠가 요즘 이상하죠? 지연이의 말에 은희가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다 알아요. 아빠가 자주 집을 비우시고 핸드폰도 숨기고 뭔가 이상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엄마, 저희 걱정돼요. 혹시 아빠가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의 직설적인 말에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와 민준이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어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따뜻한 위로에 힘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와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언제 왔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빠, 저희 다 알아요. 더 이상 엄마 속이지 마세요. 지연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은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정수기가 처음 왔던 날,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셋이 함께 등산을 갔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었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낚시를 갔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철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정수기 옆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은희는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싸고 있었죠. 은희야, 너희 남편 낚시도 잘하네.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취미가 많아. 은희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저녁을 함께 먹었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정숙이 서툴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철수가 맛있다고 칭찬하던 모습. 철수 씨, 맛있어요? 정숙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 그 웃음. 이제야 보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은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철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업 자금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여러 차례 큰 돈이 빠져나간 것이 보였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은희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내역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희는 철수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 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큰딸 지연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어머니 생신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는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북 비밀번호만 바꾸면 못 열어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최근 석 달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선물가게. 은희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호텔 사용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명세서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저녁 드세요. 고마워. 철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은희는 조용히 철수를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 예전에 다정한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철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거실 소파에 놓인 철수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꽃집. 모두 최근 일주일 내의 것들이었습니다. 꽃집? 은희는 영수증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은희에게 꽃을 사준 적이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꽃을 산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음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은희야, 오늘 치킨이랑 피자 사왔어.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은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은희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은희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철수 씨, 이 채널 재밌죠? 정숙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좋네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철수 씨,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정숙이 자연스럽게 철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은희에게 해야 할 말을 철수에게 한 것입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철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철수라면 은희에게 여보, 정숙 씨 물 좀 갖다 드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피곤해 보여. 내가 설거지 할게. 정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은희는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숙 씨, 고맙습니다. 우리 여보 많이 도와주시네요. 철수가 부엌에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 은희가 늘 저 챙겨주니까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둘이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우리 은희 좀 쉬게 해줘요.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정숙이 거실로 나오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를 챙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여보, 괜찮아? 철수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내 남편을, 내 집을, 내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정숙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친구로서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요. 은희야, 내일도 와도 돼? 응, 와.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좋아.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똑똑히 복수할 거야. 끝까지 가보자.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은희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인터넷으로 부산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 사무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담하시죠. 다음 날, 은희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탐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은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장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들. 탐정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한 정보네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은희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고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요. 정숙도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희는 달랐습니다. 웃으며 맞이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은희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래? 미안,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자. 그래, 알았어. 정숙이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친구야. 끝까지 가보자.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분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입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와 정숙이었습니다. 둘이 친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한 짓을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은희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웃음 뒤에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온 은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행복한 아내였는데 사실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정을 지켜왔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친구인 척하며 자신을 속였던 그들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집에 숨긴 은희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민준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요, 엄마. 저희 금요일 저녁에 내려갈게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내려와요. 그래. 갑자기 왜? 오랜만에 보고 싶대요. 철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와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저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지금요? 애들 내려왔는데. 금방 올게. 철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알려야 할까요? 지연이와 민준이에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존경해온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은희도 아이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희는 자녀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은희는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연이와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와 정숙이야. 탐정을 고용해서 찍은 거야. 지연이가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친밀하게 앉아있는 모습.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 나쁜 년이. 민준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하시고. 괜찮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은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 몫을 찾을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민준아. 다음 주 월요일,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알아봐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수기가 나타난 것, 점점 가까워진 것, 남편이 달라진 것, 그리고 증거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사진들과 통장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외도 사실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도 빼돌렸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집과 사업체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집은 공동 명의고 예금 계좌는 대부분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주식 투자도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집, 예금, 주식, 모든 자산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통장을 관리하시고 필요하면 계좌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인 정숙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도 상간녀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재산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사업체, 예금, 주식,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눠야 했습니다. 아니, 은희의 몫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저녁 드세요. 고마워.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했습니다. 은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며 은희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요. 옛날?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했어요. 그때는 참 좋았죠. 그랬지. 철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는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정숙아, 어서 와. 은희야, 오늘 날씨 좋더라. 우리 산책 갈래? 좋지. 둘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친구였는데,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였는데, 내 남편을 빼앗아 갔구나. 내 삶을 무너뜨렸구나. 은희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작? 응, 곧 알게 될 거야. 은희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은희 앞에서 친구 연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은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엄청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자신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은희를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어라, 친구야. 지금 실컷 웃어도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그날 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희는 변호사와 상의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 목록도 정리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은희가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그리고 정숙 씨에 대한 상간녀 소송 서류도 들어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알아요. 당신과 정숙이 한 짓 다 알아요. 은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철수와 정숙이 함께 있는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사진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까지 다 있어요. 철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친구까지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가 돼요? 여보,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정숙이랑도 완전히 끊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야? 들어와, 정숙아. 마침 잘 왔어.
정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철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철수 씨, 왜 그러세요? 은희가 정숙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도 소송 당할 거야. 상간녀 소송. 내 남편과 바람 핀 대가를 치러야지.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이혼하면 철수 씨가 자유로워지잖아. 우리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철수 씨. 철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여보한테 용서받고 싶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철수 씨, 농담이죠? 우리 그동안 얼마나. 닥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철수는 정숙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이혼은 못해. 은희는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멸감이 치솟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은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철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정숙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찰싹. 정숙의 뺨도 때렸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정숙이 뺨을 감싸며 비웃었습니다. 은희야, 사실은 말이야. 나 처음부터 내 것을 뺏고 싶었어. 뭐? 고등학교 때 기억나? 난 너보다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더라고. 질투가 났어.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너만 행복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갖고 싶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 그리고 성공했잖아. 난 후회 안 해. 철수 씨,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철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역겹다는 표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난 당신이랑 절대 안 살아. 철수 씨,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도 사실이 알려지며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에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철수는 계속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나 회사에서 못 버티겠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당신이 한 짓의 대가예요. 은희는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 예금, 주식,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희의 몫을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한편 정숙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정숙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다른 집 가정을 파괴한 게 사실이에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저희한테 바른 생활 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그런 짓을 했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동생이랑 아빠한테 갈래요. 정숙의 아이들마저 떠났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30년 동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가 될 것 같아? 나도 다 잃었어. 아이들도 남자도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내 남편 만나서 잠시라도 여자가 된 거 난 후회 안 해.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잠시 정숙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쁜 남편을 만나 불행한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고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매일 고통받았던 친구.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살았던 친구. 은희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외로웠겠지.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동정은 할 수 있어도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외로웠어도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은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며 남편과 희희낙낙하며 은밀히 만났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쾌락을 즐기며 서로를 탐닉했을 그 시간들. 그때 둘은 얼마나 은희를 비웃었을까요? 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우릴 믿고 있어. 그렇게 수군대며 웃지 않았을까요? 생각할수록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 깨달을수록 분노와 치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희의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모두 은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집, 예금, 주식,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이 은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법은 은희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면 철수와 정숙이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말입니다. 낮에도 힘들었습니다. 문득문득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걸까?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상냥하게 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은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58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예전처럼 젊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간 걸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은희를 짓눌렀습니다. 큰딸 지연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자꾸.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새로운 인생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며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사에게 불려가 면담을 했습니다. 박 과장, 자네 요즘 개인 사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기 퇴직을 권유하네. 과장님 제발. 결정 사항이야. 다음 달까지만 나오게. 철수는 조기 은퇴를 당했습니다. 60살의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은희에게 넘어갔고 예금도 대부분 은희가 가져갔습니다. 철수에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철수는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말입니다. 밤마다 철수는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차려주던 따뜻한 밥, 다정하게 배웅해주던 모습, 환하게 웃던 얼굴,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정숙에게 왜 넘어간 걸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한심했습니다. 철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걸었습니다. 처음엔 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자 결국 받았습니다. 왜 전화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불가능해요. 이미 끝났어요. 여보, 제발. 나 정말 힘들어. 매일 후회하고 있어.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용서해선 안 돼. 은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희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엄마 꽃꽂이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야겠지.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은희는 작은 꽃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던 꽃꽂이를 이제는 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해운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 날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은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일어서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은희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희도 은희 씨 보고 많이 배웠어요.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에 은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것뿐이야.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은희의 손길을 거친 꽃다발은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은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은희는 받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받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후회해. 매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은희는 담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58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내가 이겨냈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내 덕분에 난 강해졌어. 내가 보여준 배신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어. 이제 웃음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의 노래야. 나는 자유야. 조용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만 있었습니다. 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행복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